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가 처음이신 분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헷갈리던 퍼즐 조각을 딱 맞춰 드릴게요. 여기서 5가지를 가져가실 겁니다. 초보 따라하기 거래법, 300만원을 1억 8천만원으로 불렸다는 단타 흐름, 수수료 최대 할인, AI 단타 루틴,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연습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쉬운 거래 시작 루트입니다. 가입하고 보안 설정하고 원하나 코인을 옮긴 뒤에 현물과 선물을 구분해서 주문 넣는 흐름을 화면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처음엔 시장가 지정가부터 낯설죠. 언제는 빠르게 체결하고 언제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지, 그리고 포지션을 닫을 때까지의 순서를 초보 눈높이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거래는 큰돈 한 방이 아니라 작게 여러 번이 정답입니다. 소액으로 주문 버튼에 익숙해지고 손절선과 청산가가 어떻게 찍히는지 몸으로 확인하셔야 진짜 실력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중학생 단타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 같은 숫자는 자극적이지만 핵심은 그가 어떤 규칙으로 손절과 익절을 굴렸는지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짧게 먹고 빠지는 리듬, 손실을 작게 자르는 습관, 하루에 무리하지 않는 회전수 같은 구조를 뽑아 초보도 적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드립니다. 그 커뮤니티 사례에서 배울 건 승률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진입 전에 손절 가격을 먼저 정해두고 익절은 욕심내지 않고 손실이 나면 바로 멈추는 규칙이 있어야 숫자가 남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게임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하는 게임이라서 수수료가 높으면 실력이 아니라 확률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방법, VIP나 레퍼럴, 할인 토큰 같은 방식으로 실질 비용을 줄이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메이커와 테이커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가로 메이커가 되면 비용이 줄기도 하고 시장가로 급하게 들어가면 비용이 커지니 주문 방식부터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AI 활용 단타 루틴입니다. 감으로 들어가면 그날 기분에 따라 매매가 달라지는데 AI로 오늘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고 하루 50만원 목표로 루틴을 만드는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AI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멘탈을 잡아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이유를 문장으로 적게 만들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AI에게는 정답을 묻기보다 내 계획을 검증시키면 좋습니다. 내가 롱을 잡으려는 이유가 논리적인가 같은 질문을 던지면 감정 매매를 한 번 더 걸러내는 필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 내 돈을 안 넣고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서 거래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입금 없이도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출발선이 생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깔끔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뒤 고정 댓글까지 한 번에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 손절, 청산 구조를 경험해보면서 수업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신중하게 쓰면 타이밍이 맞았을 때 몇백만원 단위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하면 빠르게 잃을 수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기준이 안전벨트입니다. 이제 왜 코인을 공부해야 하는지 머리 아픈 설명 말고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1000만원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10년 뒤 인생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때는 다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놀랍게 벌어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원을 넣었을 때 약 2660만원이 됩니다. 나쁘지 않지만 폭발은 아니죠.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560만원 수준이 됩니다. 시간이 돈을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1000만원을 태워둔 셈이라면
2026년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수익률이 벌어집니다. 이 변동성이 코인의 매력이고 동시에 공포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코인을 무조건 사라가 아니라 코인을 모르면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이 아니라 방법으로 접근하게 해드립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승장에서는 롱, 하락장에서는 숏으로 방향을 맞추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흔들려도 수익 기회가 생깁니다. 세금은 반드시 본인 거주지와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떤 구간에서는 다른 자산보다 과세 체감이 덜하거나 구조가 달라서 투자처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보유금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는 레버리지 구조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처럼 포지션을 운용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파도를 탈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체감 수익이 작아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배수가 올라갈수록 청산까지의 거리가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낮은 배수로 연습하고 같은 전략이라도 변동성 큰 날은 더 줄이셔야 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은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선택이 잘못되면 내가 잘해도 수수료와 불편함이 수익을 다 갉아먹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레버리지, 수수료, 그리고 세금 체감입니다. 첫 번째 이유,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있어도 5천만 원까지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두 번째 이유, 수수료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는 곳이 많아서 단타를 많이 할수록 비용 차이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 세금입니다.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 해외는 과세 방식이 다르게 느껴져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상황에 맞게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왜 보이지 않는 청산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면서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실제 체결 규모가 커집니다. 그때 1회 거래의 수수료가 약 22만 원 수준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하루 종일 맞춰도 수수료가 먼저 승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서 다들 여기서 놀라십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쓰는 게 선택이 아니라 전제가 됩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낮아야 이길 싸움이 됩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그리고 원화 입출금입니다.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타에선 이 차이가 누적되면 무섭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그 수준의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일수록 이게 큰 차이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기회도 커지지만 위험도 같이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구조가 어렵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편의성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와 가입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 언제 숏인지 타이밍을 잡는 기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롱은 상승에, 숏은 하락에 베팅하는 개념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매수 쪽 포지션입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하락 쪽 포지션이고요. 같은 차트도 방향만 바꾸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롱이든 숏이든 들어가기 전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내 진입 이유, 내 손절 위치, 그리고 내 청산가입니다. 이 세 개가 흐리면 그날 매매는 처음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롱 신호는 먼저 추세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며 상승 흐름이 강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같이 늘면 상승 신뢰도가 더 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 기관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는 롱의 힘을 보탭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을 봅니다. 가격이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승 중인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정책 압박 같은 악재가 나오면 숏 쪽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같이 쓰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로 과열과 눌림, 추세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는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 전환과 변동성 폭을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번에 맞추려 하지 말고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들어가시면 승률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근거로,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겹치는 근거로만 움직이세요.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가입 이벤트 100달러 받는 방법을 정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대본과 같이 보시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코인 단타와 퓨처스 영상 더 단단하게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